네,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께서 어제, 그제 현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지수가 조정을 계속 겪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조정을 겪어야 되는 걸까요? 달달한 포인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용 폭탄 진짜는 오늘 밤입니다. ADP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정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디까지 할까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인데요. 지금 지수가 크게 밀리는 상황 속에서 이 고용지표라는 폭탄까지 더해진다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위원님께서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 보자면요. 전일 뉴욕 증시는 고용 폭탄을 맞고 침몰을 했죠.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49.7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2배 가까이 상회를 했습니다. 해당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채권 금리는요, 장중 한때 5.145%까지 급등을 하면서 2007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어서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8만 건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고요. 절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 채용 공고 건수가 전월보다 감소한 980만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의 충격을 만회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내일 발표된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훨씬 신뢰도가 높은 지표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겠죠. 자,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 노동부와 집계 방식이 다르고 또 공공부문 일자리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최근 데이터로 미루어 본다라면 ADP 민간 고용 보고서의 수치가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보다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월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고용 증가는 대부분 내저나 접객업종, 즉 서비스업에서 늘어났고요. 이를 반영하듯이 전일 발표된 ISM 서비스업 PMI 또한 53.9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습니다. 전일 연설에 나선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는요. 일자리는 2019년 수준보다 훨씬 많고 정리해고는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 노동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조짐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목표 이상의 인플레이션과 예상보다 강한 노동시장 전망은 더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국내 증시 오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오늘도 쏟아지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로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년간의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삼성전자가 증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대부분의 업종 대표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2,400여 종목 가운데 2,000여 종목 정도가 하락을 할 정도로 업종 대표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그리고 금양과 같은 이러한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테마 동향이 시장 영향으로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메타 플랫폼에서 새롭게 선보인 SNS 서비스 스레드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강세 흐름, 시장에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도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안착했던 종목들이 바로 와이즈버즈와 모비데이즈죠. 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와이즈버즈 오늘도 대장으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모비데이즈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윗골이 달고 시가 이탈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플레이디가 또 후발주로 따라가는 모습, FSN 그리고 비트나인과 같은 종목들이
관련주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좋지 못할 때 단골 손님이 있죠. 바로 우선주들입니다. 오늘 일부 거래 재개된 우선주들을 대장으로 테마를 형성을 했는데요. 먼저 삼성중공 우를 대장으로 해서 상한가 찍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우, 현대 BNG 스틸 우, DB하이텍 1우와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최대 200%까지 상승을 하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대장주로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산 솔루에타, RBK 그룹과 같은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신규 상장주인 CQ센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금양,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대원강업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주인 한일화학, 그리고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린 SMR 관련주 금양 그린파워가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가 윗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강한 테마를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일 발표된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는요. 오늘 밤 노동부에서 발표할 비농업 일자리 수의 전야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민간 고용 보고서가 다소 낮게 발표가 되기는 하지만 민간 고용 보고서보다 노동부 발표가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민간 고용 보고서는 노동부의 발표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가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다소 과하게 반응한 만큼 금일 밤에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가 적정 수준에서 발표가 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드렸던 전략대로 조금 현금 확보를 해놓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하락장 맘 편히 관망을 하시고 또 추적하던 종목이 눌러준다라면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 밤 발표될 노동부의 비농업 일자리 수와 다음 주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금 확보 의견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전략을 세우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약세장도 조금은 편안하게 보내셨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 장도 조금 더 새롭게 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달달한 섹터 공략해 보겠습니다.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자, 어제 오후부터 좀 반도체주 위주로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연출되고 있고 특히 이 반도체 투톱이 지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손이 잘 안 가는데 장비주 쪽에 새로운 이슈가 있는지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궁금합니다. 반도체 장비주 모멘텀 체크 받아볼게요. 네, 지난 6일이죠. 지난 6일에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HBM 생산 능력을 내년 말까지 2배 확대하기로 하고 주요 장비들을 발주를 했습니다. 얇은 웨이퍼를 손상 없이 절단을 하고 또 패키징까지 지원하는 웨이퍼 서포팅 시스템 공급사로 도쿄 일렉트론과 또 수스 마이크로테크와 같은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자, 삼성은 장비를 천안 공장에 설치를 하고 또 HBM 출하량을 늘릴 계획이고요. 또 천안 공장은 패키징과 같은 이러한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곳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HBM은요,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 제품이기 때문에 그 후공정 설비를 늘려야 출하를 확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증설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1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AI 산업 확대와 더불어서 HBM 반도체 수요는 장기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BM 제조 공정에 필요한 핵심 후공정 장비 기업들의 수요 역시 장기간 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은 하반기 양산을 예고한 HBM3 그리고 또 최근 개발을 완료한 HBM 3CC와 같은 이러한 차세대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HBM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SK 하이닉스와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은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그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 영업 손실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기회로 반도체 장비주들 특히
향후에 지속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후공정 장비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반도체에 꼭 필요하다는 게 바로 HBM이었고, 이 엔비디아발 HBM 수혜로 후공정 쪽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최근에 올랐었습니다. 지금 조정일 때 매수하면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바로 기가비스라는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와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 외형 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동사에 대한 장비에 대한 수요 확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부분은 전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고성능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른 동사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트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볼 시점이 왔습니다. 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장대 양봉 상단에서의 조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이고요. 빠른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정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동사의 상승 모멘텀 살아있고 그리고 신규 상장 조임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 체크하신다라면 동종목 빠르게 단기적인 수익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금 시장이 많이 조정 구간에 일단은 어제 오늘 하락 구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일단 고점이죠. 최근의 고점 돌파하지 못했던 이 부분을 일단 겸손하게 목표가 드려보겠습니다. 10만 3,500원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하단에 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장비 쪽 탑픽으로 기가비스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만 3,5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이고 신규 상장주인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 체크 받아봤습니다. 자, 종목 AS 타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약세장 속에서 위원님께서 계속 주신 전략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을 줄 때 챙기자였잖아요. 정말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수익을 짧게 계속 주고 있습니다. 금양 그린파워고요. 바로 어제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하루 만에 달성에 성공을 했고요. 목표가가 17,500원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17,89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정장 속에서도 수익을 챙겼는데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동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신재생이나 그리고 또 SM 민관합동의 신재생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에 참여를 하면서 새로운 신사업을 또 구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눌림이 굉장히 좋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줄 때, 수급이 들어오고 시세를 줄 때 굉장히 빠르게 시세를 주는 경향이 있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보통 목표가를 조금 더 위에 드리는데 어제는 시장이 일거리가 많이 달리는 시장인 만큼 조금 겸손하게 최근에 고점으로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시장은 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어제 하루 본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금양 그린파워는 눌러준다라면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 자리죠. 16,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빠른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상향 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으로 상향 조정해드릴 테니까 눌림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 상향된 목표가에서 다시 한번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양 그린파워는 눌림목에서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고요. 16,000원 이탈 여부 체크하시고 목표가는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0원으로 설정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받아볼 종목은 신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단기간에 성공을 했고 어제 약세장인데 어제 15% 급등 나왔고 오늘은 단기 이평선 잘 유지받으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승할 때 조정 나오면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신스틸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양 그린파워도 마찬가지고 신스틸도 신규 상장주죠. 우크라이나 재건에 우리가 필요한 철강만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30조 원 규모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신스틸이 대장주로 부각이 될 것이고 또 대장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비중이 그냥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로 대장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6월 30일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정확하게 뭐 5거래일 만에 또 목표가를 4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돌파를 했네요. 자, 본방송 보시면서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 만에 그리고 4거래일 만에 수익을 빠르게 챙겨가시는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자, 어제 목표가 돌파 이후에 오늘 이렇게 음봉을 그려내고 있지만 동종목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입니다. 조정을 준다라면 우리가 4,500원 라인, 이쪽 라인이죠. 4,500원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다시 목표가 부분에 수익 챙겨가시면서 반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종목이다 기억하시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설레는 말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는 점 4,500원 이탈 여부 신스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익 챙기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